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제주도의 2035 탄소 중립 비전입니다. 이게 정부 목표보다 무려 15년이나 앞서서 아시아 최초의 무탄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담대한 계획이죠. 저희가 오늘 물류랑 운송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렉의 분석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계획의 어떤 핵심 내용들, 그리고 이게 특히 에너지 시스템, 운송 시스템, 더 나아가서 이 공급망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목표부터 좀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2035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이게 대한민국 전체 목표가 2050년이니까 와, 15년이나 빠른 거잖아요.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뭐 이렇게까지 강조했더라고요. 정말 파격적인 속도인데 이게 그냥 선언적인 구호로 그치진 않을까요? 좀 걱정도 되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계획이 다른 점은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에 예상되는 배출량이 한 6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감축하거나 아니면 상쇄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과제가 생긴 거죠. 글렉 분석 자료에서도 보면요. 이 600만 톤 중에 상당 부분이 현재 그 운송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계획 성공에 어떻게 보면 가늠자가 될 겁니다. 단순히 제로를 외치는 게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7기가와트 GW 이상 확보하고 또 그린 수소는 연간 6만 톤 이상 생산해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필요 조건까지 설정했어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역시 재생에너지하고 그린 수소, 이 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 되겠군요. 특히 제주하면 또 바람이 유명하잖아요. 그 풍부한 바람을 이용한 해상 풍력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제주도의 풍부한 해상 풍력 자원을 활용해서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고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거, 이걸 이제 수전해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연간 6만 톤 이상의 그린 수소라는 목표는 제주도 자체의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요. 다른 산업 분야, 특히 운송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그 중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발전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에너지 생태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보니까 2026년까지 해상 풍력이랑 수전의 설비 더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70%까지 올린다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화력발전소를 100% 수소 발전으로 바꾼다니. 와, 이 변화의 규모가 정말 상당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교통, 특히 물류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냥 전기차 보급 늘리는 건 말고 뭐 다른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특히 물류나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글렉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타는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들을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걸 가속화하고요. 도심에는 수소 트램 도입도 검토 중이고요. 심지어는 선박이나 항공 분야까지도 이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제주도로 오가는 화물 운송 방식이나 항만 운양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차량 교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공급망 전체 재설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와, 공급망 전체의 재설계라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런 대규모 전환을 하려면 당연히 기술이나 뭐 협력 이런 게 필수적일 텐데요. 자료 보니까 한전 KDN하고 협약을 맺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죠? 네, 그게 또 핵심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빅데이터나 AI, 디지털 트윈 같은 ICT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가상발전소, VPP라고 하죠. 이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발전 설비들을 ICT 기술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뭐 말 그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인 거죠. 이런 기술 없이는 사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요, 그 자체로 또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아 최초의 무탄소 도시라는 타이틀, 정말 매력적이고 또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딱 들어보면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많아 보이거든요. 당장 그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좀 현실적인 고민도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현실적인 과제 중 하나죠. 그리고 또 그린 수소 생산이나 저장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좀 더 높여야 하는 단계에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변동성이 큰 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것도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국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 그리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 또 가장 중요하게는 도민들과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이런 것들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제주도의 2035 탄소 중립 비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특히 운송과 물류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아시아 최초의 무탄소 도시로 나아가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제주도만의 이야기를 넘어서 기후위기나 에너지 안보 같은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물류, 운송,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시급하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걸 단순히 어떤 규제 강화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주도의 이 담대한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다른 도시나 국가들도 이 속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 주변의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은 또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